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에서 51번 강의 스플라인 보관입니다. 부분 구간 다항식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용과 스플라인 보관의 수치적인 이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분 구간 다항식을 처리하는 스플라인 매트릭스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구간이 시작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칼럼은 구간이 끝나는 점입니다. 나머지 행벡터는 다항식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상수항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스플라인 매트릭스 P행렬은 구간 0부터 2까지는 2차 다항식이고요. 구간 2부터 4까지는 1차 다항식, 구간 4부터 5까지는 3차 다항식을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고요. 부분 구간 다항식을 그리기 위해서 스플라인 플롯을 이용하면요.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구간으로 2차식, 1차식, 3차식이 나누어서 그려지죠. 앞에서 주어진 스플라인 매트릭스에서 구간으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2차식의 미분은 1차식이 되고요. 1차식의 미분 상수항, 3차식의 미분은 2차식이 되겠죠. 이것은 스플라인 디퍼런스라는 명령으로 이와 같이 새로운 스플라인 매트릭스가 구해집니다. 이것을 그리면 이와 같이 미분된 함수들이 그려지고요. 적분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구간으로 적분을 합니다. 이때 불연속적인 다항식이더라도 적분은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림을 볼까요? 스플라인 인티그레이션 한 것을 스플라인 플롯을 하면요. 이와 같이 연속함수로 주어집니다. 주어진 점은 이 점까지의 부분 구간 다항식의 아래의 면적을 뜻하겠죠. 이와 같이 부분 구간 다항식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리고 함수값을 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Y 데이터만 주어져 있을 때 스플라인을 자동적으로 구하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X 데이터와 종속 변수 Y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스플라인 1을 부르면 1차 스플라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구간에 대해서 1차식이 구해지고요. 이것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직선이 얻어집니다. 이러한 스플라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앞에서 구한 미분과 적분 함수값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도트 함수 스플라인을 이용하면 3차 스플라인이 구해집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3차 스플라인이 구해지고요. 이것을 그려보면 주어진 점은 4개이지만 3차 스플라인으로 아주 매끈하게 연결되는 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스플라인을 구하는 수치적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스플라인은 저차의 부분 구간 다항식을 의미합니다. 전체의 구간을 여러 개의 소구간으로 나누고요. 주어진 소구간에서 스플라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스플라인 보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듯이 1차 스플라인은 각 구간을 선분으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1차 다항식을 이용하는 라그랑주 보관과 동일합니다. 3차 스플라인은 3차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시작 단계는 소구간에서 양쪽 경계의 이계도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소구간에서 함수값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추가로 2개의 도함수가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3차 스플라인은 3차 다항식이므로 4개의 조건이 주어지면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요. 유도 과정은 연습 문제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3차 다항식의 미분은
1차 함수죠. 직선입니다. 직선에서 알고 있는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을 미리 구하고요. 이것을 적분합니다. 적분할 때 이와 같이 라그랑주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이 개수 a와 b를 구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개수 a와 b를 구하면 위에 있는 90번식이 됩니다. 상세한 유도 과정은 연습 문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구간을 소구간으로 나누고요. 주어진 소구간에서 3차 다항식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값이 2개 있고 이계도 함수가 2개가 있으니까 4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3차 다항식이 결정됐죠. 그러면 0부터 n까지 총 n 플러스 1개 구간에서 각각 3차 다항식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계도 함수의 값은 아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이것을 결정해야겠죠. 미지수로 남아있는 이계도 함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연속된 스플라인을 생각합니다. 두 개의 스플라인이 각각 구해지고요. 가운데 점에서는 기울기가 연속인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연속인 조건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요.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연습 문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된 두 개의 스플라인의 중간점에서 방정식이 한 개가 얻어지죠. 그렇다면 전체 구간에서 내부점에서만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수는 n 플러스 1개이고요. 방정식은 n-1개가 됩니다. 경계에서의 이계도 함수 값은 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이계도 함수 값은 아는 것으로 해야만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양쪽 경계에서의 이계도 함수 값이 주어지면 연립 방식은 유일한 근을 갖습니다. 이것은 3대각 방정식이고요. TDMA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서의 이계도 함수 값을 강제적으로 값을 지정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계도 함수를 0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곡률이 0이고요. 곡률이 0인 곡선은 직선이죠. 경계의 끝점에서 실제로는 이와 같이 녹색 곡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점에서의 곡률을 0으로 놓으면요. 이와 같이 직선으로 연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 경계에서 실제 곡선보다 평평하게 보관하는 것을 말하겠죠. 두 번째 조건은 경계에서의 이계도 함수가 내부점에서의 이계도 함수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곡률이 같다는 것이고요. 곡률이 일정한 것은 원이죠. 그래서 실제 곡선보다 조금 더 말려들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선형 보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형적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면요. 이와 같이 기울기가 같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곡률 원의 반지름이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곡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면 줄어든 곡률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수의 조정이 조금 복잡하지만요. 이것을 이용해서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와 같이 개수가 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3대각 행렬을 풀어서 곡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겠죠. 스플라인 보관에 대한 사용자 함수입니다. 생략할게요. 마찬가지로 생략합니다. 예제 9번입니다. 4개의 데이터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3차 자연 스플라인을 구하고 x는 3.7에서의 보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부점에 대해서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수 A, B, C, D를 구하죠. 두 번째 방식도 마찬가지로 구하고요. 내부점이 두 개이니까 방정식은 두 개가 되고요. 경계점에서의 이계 도함수 값을 자연 스플라인이니까 0으로 둡니다. 그러면 연립 방식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점에서의 이계 도함수 값을 구했고요. 스플라인에 공식을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첫 번째 스플라인이 구해집니다. 두 번째 스플라인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좌표값 3.7은 두 번째 구간에 속하므로 두 번째 스플라인으로부터 보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장된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거든요. m샷맷에 내장된 도트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x벡터를 구하고요. 함수값 y벡터도 구합니다. 그리고 도트 함수 스플라인을 부르면 이와 같이 스플라인 매트릭스가 구해지겠죠. 첫 번째 칼럼은 구간이 시작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칼럼은 구간이 끝나는 점이죠. 나머지 4개의 개수는 3차 다항식의 개수를 뜻합니다. 이것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매끈한 곡선이 얻어지죠. 데이터는 4개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은 생략하고요. 스플라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3.7에서의 보관값을 구하려면 이와 같은 명령을 쓰면 됩니다. 경계에서의 이계도함수의 값을 결정하는 세 가지 경계 조건이 있었죠.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스플라인 BC1과 스플라인 BC2를 구하면 스플라인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경계 조건에 따른 보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자연 스플라인입니다. 두 번째 경계 조건에 따른 보관이고요. 세 번째 경계 조건에 의한 보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보관입니다.
수치 해석 51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